도화. 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중학교 때의 삼각비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원 앞부분에 있는 그 호도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호도법을 조금 길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만 약속에 대해서 언급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삼각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호도법이란 걸 먼저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다 60도법이에요. 그래서 60도, 뭐 90도, 120도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호도법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호도법에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파이가 180도랑 똑같다라는 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근데 여기서 이 파이는 여기 있는 이 60분법에서의 180도랑 완전히 정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이 파이를 만들어주면 얘는 60분법에서 360도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제가 여기 파이에서 반띵을 해가지고 2분의 파이로 만든다면 얘는 그럼 60분법에서 몇 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90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좀 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반띵을 해서 4분의 파이를 만든다면 얘는 그럼 몇 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45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6분의 파이는 몇 도가 될까요? 2분의 파이를 3만큼 나눈 거니까 90도를 3만큼 나눈 거랑 같아서 30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파이가 180도이고 얘가 정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조금 시간을 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하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엔 60분법이 조금 더 익숙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호도법이 훨씬 더 편하니까 호도법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를 미리 조금 익숙해지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 what is 삼각함수?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써보겠습니다. 단위원 위에 함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들어가는 인풋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각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는 우리가 여기서 호도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도법의 단위가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함수라 함은 뭐 대표적인 함수가 이렇게 1차 함수도 될 수도 있겠고, 그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도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인풋 x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실수입니다. 그죠? 여기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 x는 실수입니다. 자, 실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y 값도 실수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는 각도를 집어넣으면 실수인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깊은 내용인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호도법이 일단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인풋으로 넣으면 삼각함수의 값도 실수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지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단위원은 뭐냐면요. 단위원은 영어로 유닛 서클이라고 해요. 유닛 서클. 그래가지고 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반지름 R이 1인 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단위원을 원점에 대해서 잡으면은 반지름이 1인 원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수학 어디에 있나요? 상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단위원 위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반지름 1원 위에 자치 위에다가 제가 아무런 점을 이렇게 P라고 딱 잡으면 여기 원 위에다가 제가 좌표를 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a,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단위원 위에다가 제가 점을 표시한 게 맞죠? 이 단위원 위의 점을 뭐로 표현한다? 각도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단위원 위의 함수를 각도로 표현했다. 즉 삼각함수의 정의에 맞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각도를 측정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처음 나오는 선이라 해서 이걸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 이거는 뭐 정의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요 각을 우리가 시초선부터 해서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걸 시기경자를 써서 얘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선과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앞으로 계속 삼각함수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조선을 그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지금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걸 제가 한번 따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오면은 크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그럼 원점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점의 좌표가 P가 될 텐데 얘를 A, B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원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B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 B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요 각에 대한 세타 값을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구하면은 얘네들의 좌표 A, B를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정의가 어떻게 됐죠? 빗변분의 밑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빗변은 1이고 밑변은 A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A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같은 원리로 사인도 한번 써볼까요? 내친 김에.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빗변 1분의 높이 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는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뭐가 된다? A분의 B가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 요 놈이 기울기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는 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자, 단위원 위에서의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였는데 얘가 지금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랑 똑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도 무방한 거죠. 이 A를 뭐라 바꿔도 돼요?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도 되고 이 B를 뭐라 바꿔도 돼요? 그렇죠. 얘를 사인 세타다 라고 이렇게 바꾸셔도 무방한 거죠. 따라서 단위원 위에서는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공식이에요. 자, 이게 왜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 위의 좌표를 P라고 잡았는데 걔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X에 상응하는 코사인을 여기 X에다가 Y에 상응하는 사인 세타를 Y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된다라는 단위원 위에 방정식에다가 X좌표는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 Y좌표를 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당연히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식이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또 단위원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단위원을 그려볼 건데 자, 여기 반지름이 1인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특수각 알고 있는 거 30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60도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90도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120도도 있겠고
150도도 있겠고 다음과 같이 180도도 있겠죠. 자,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6개만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반지름이 1일 때니까 제가 요 좌표를 P1이라 하고 요 좌표를 P2라고 하고 요 좌표를 P3라 하고 요 좌표를 P4라 하고 요 좌표를 P5라 하고 요 좌표를 P6 그리고 여기 좌표를 처음이니까 제가 P0라고 놔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놈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P0는 동경이 0인 각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제로, 사인 제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1은 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될 때에 그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니까 P1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코사인 30도를 우리가 6분의 파이라고 쓰는 코사인 6분의 파이 콤마 사인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동경에 맞는 호도법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x, y에다가 집어넣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P2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호도법은 60도니까 60도에 해당하는 호도법은요, 여러분들 3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P2 좌표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60도에 대해서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이시나요? 각도를요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x는 코사인, y는 사인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P3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얘는 이제 90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90도니까요. 이만큼이 90도니까 90도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오시면 하나요? 자, 그 다음에 P4는요. 120도인데 자, 120도는 3분의 파이가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나요? P4는. 그죠? 얘는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얘는요. 150도니까 150도는 6분의 파이인 30도가 5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라 쓸 수 있어요? 코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180도가 파이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얘는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특수각에 대한 값들은 다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사인 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x좌표는 1이니까 얘는 1, y좌표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로는 0이고 코사인 제로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친 김에 P1도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60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그렇죠. X좌표는 2분의 1. 그죠? 사인 좌표는 뭐가 되겠어? Y좌표는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얘는 0,1이죠. 그러니까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1이다. 혹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뭐가 되겠어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P5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마지막 P6는 뭐가 되겠나요? 마이너스 1,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코사인과 사인의 값들이 각도에 따라서 변하고 그리고 또 그 각도가 몇 사 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도 달라진다라는 거 느낄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거 잠깐 보면요. 사인 값들 잠깐 보시겠어요? 전부 다 양수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왜 그런 거죠? y좌표가 사인인데, 그죠? 여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찍은 건 전부 다 y값이 양수니까 당연히 사인 값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코사인은 x좌표인데, 지금 x좌표 보이시나요? 1사분면에서는 다 양수인데, 그죠? 2사분면에서는 음수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죠. 되셨나요? 왜? x좌표가 바로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종합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외우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을 쉬도록 할게요. 이거를 절대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뭐 얼싸안고다 뭐 외우는데, 이거는 전혀 외울 게 없는 게, 우리가 단위원 위의 함수가 삼각함수인데, 단위원에서는 x좌표가 코사인이랑 똑같고요, y좌표가 사인이라는 게 똑같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사분면에서는 x좌표도 양수죠, 그죠? 그리고 y좌표도 양수니까요. 그리고 또 x분의 y인 기울기도 양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일사분면에서는 코사인 세타도 양수고, y에 해당되는 사인 세타도 양수이며, 기울기인 탄젠트 세타도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사분면에 가볼까요? 이사분면에서는 x좌표는 음수이며 y좌표는 양수죠, 그죠? 이사분면이니까요. 그리고 기울기는 여러분들 음수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자, x좌표 코사인이고, 코사인은 당연히 음수가 될 것이고요. y좌표는 양수죠? 양수니까 사인 세타는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기울기는 여러분들 왼손 든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3, 4분면도. 3, 4분면에 점이 만약 이렇게 딱 있으면은, 얘는 x좌표가 음수죠? 따라서 x도 음수, y도 밑에 있으니까 음수,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렇게 만들면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x좌표인 코사인은 음수가 되고요, y좌표인 사인도 음수가 되고요. 하지만 기울기는 양수가 된다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4사분면 내볼까요? 자, 여기 4사분면 위에 점을 찍어 놓으면 x좌표도 플러스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이며,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왼손든 모양이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x좌표인 코사인은 양수고요, y좌표인 사인은 음수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가 된다? 그쵸, 얘도 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운 거예요. 뭐라고 외웠어요? 그쵸, 여기는 모든 놈이 양수라서 얼이라고 외운 거고요, 그죠? 여기는 사인만 양수라서 싸라고 외웠고요,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라서 탄이라고 하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라서 코사인인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죠. 왜요?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고 탄젠트가 기울기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호도법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면서 삼각함수가 단위원 위의 함수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각도에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이, 그지? x좌표랑 y좌표의 상응이 되면서 얘네들이 각도에 따라서 값과 부호가 변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자, 코사인 150도와 사인 150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위원을 딱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원을 그려본 다음에, 자, 150도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자, 150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150도는 여기 요만큼을 제가 30도라고 한다라면, 그죠? 150도는 여기쯤 오겠죠, 그죠? 180도에서 30도를 빼니까 요만큼이 150도가 됩니다. 요 점에서의 뭘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점에서의 x좌표가 코사인 150이 되는 거고, 요 점에서의 y좌표가 사인 150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거 그릴 때는 합동을 이용을 해요. 이렇게 합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지금
빨간색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요 놈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코사인 30도, 사인 3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요거는 특수각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란 걸 알고 있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에서 이 y좌표는 크기와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인 150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코사인 150도는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당연히 합동이니 여기도 2분의 루트 3이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150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사인 150도는 뭐가 된다? 그렇죠.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사분면 각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안 구하더라도 우리가 코사인 150은 음수라는 거 그리고 사인 150은 양수라는 것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심화 개념을 좀 다뤄볼게요. 심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요. 반지름이 1인 원을 안 하고 아마 R인 원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봐봐요. 여러분들 원은요. 항상 닮았어요. 정삼각형도 그렇고 원도 항상 닮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닮음을 이용하면요. 교과서에 있는 원의 방정식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봐봐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내가 만약에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요 각을 제가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제가 이 점을 P라고 잡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는 반지름이 1이라기보다는 얘를 일반적인 R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각도 세타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각도가 같으면 지금 이 주황색 삼각형이랑 이 빨간색 삼각형 서로 뭐가 되겠어요? 그쵸? 얘는 닮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1에서 R배만큼 스케일 되면 당연히 X좌표도 R배만큼 스케일이 될 테니까 얘는 코사인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같은 원리로 R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 점을 만약에 P 프라임이라 잡는다면 이 P 프라임은 뭐가 되겠죠? 그쵸?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되는 거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반지름이 1이 아니니까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좌표인 이 r 코사인은 여기 x에다 넣고요. y좌표인 r 사인 세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후딱 해볼까요?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이 r제곱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온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여하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반지름이 1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R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냥 우리가 지금 반지름 1인 단위원에서 했던 개념을 그냥 닮음을 이용해서 R배만큼 확장을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이고요.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을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 중요, 복습 중요,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게 하세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